안녕하세요. A뱅크의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예술가 상담소 첫 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술가 상담소가 어떤 곳이냐? 바로 다양한 예술인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가 예술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려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우리 아래쪽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사연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잘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음악하는 청년입니다. 기타를 들고 잔잔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고 저의 자작곡을 만들어 길거리 공연도 하고는 합니다. 전공도 실용음악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잘 부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 실음과를 가게 됐죠. 지옥 같은 입시였지만 잘 치르고 대학생활도 정말 재밌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졸업 후예요. 뭣도 모를 때는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강한 포부를 가지고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하더라고요.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동료들과 음악 작업을 하는 일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고 버스킹을 해도 수입이 크지 않고요. 그나마 있었던 공연 의뢰도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곧 30대인데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알바 저 알바 병행해 가면서 이 길을 나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2년 사귄 여자친구가 큰 한몫을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2살 연상이기도 한데 그녀는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기에는 모아놓은 돈도 안정적인 수입도 없어요. 늘 결혼 이야기를 회피만 하다가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자신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의 물음에 말문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녀는 저에게 모아놓은 돈은 있는지, 결혼을 한다면 언제 하고 싶은지,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등 정말 많은 현실적인 질문을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2년 안에 결혼하자. 그 안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만들어줘. 그게 어려우면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저의 질문에 그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월에 적어도 500은 벌어야지. 이제 꿈만 쫓을 나이는 아니잖아.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00이라뇨. 500이 누구 개 이름입니까? 음악하면서 따로 쌓아놓은 경력이라고는 알바 경력밖에 없는데 이건 저에게 음악 관두고 취업 준비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음악이 너무 재밌고 쭉 하고 싶고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지금 제 모습이 저도 초라해 보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벌고 싶긴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놓치면 저는 결혼할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음악 계속해도 될까요? 네. 첫 화부터 정말 사연 무지막지합니다. 그렇죠? 예술가 하면 돈벌이선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사회적 구조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예술가 하지 말라고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3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왜 음악을 하고 있는지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꿈을 처음 꿀 때에는요.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돈은 언젠가 벌리겠지. 난 돈 따라가지 않고 꿈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적어요.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향을 따라서 좀 꿈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음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져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는 흐려지고 뭐가? 돈이 우선시 됩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연기를 시작했지?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지? 내가 왜 예술을 해야 하지? 이 물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좀 흔들리게 돼요. 분명히 사연자분도 내가 세상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었는지 정확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음악이 돈이 될까? 이 생각이 돈이 될까? 이런 생각에 부딪히면서 나의 음악도 좀 흐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음악을 했는지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세계라는 작품을 제작하는 아티스트이며 그렇기에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요, 세계라는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죠? 내가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갈 거면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고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사를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음악할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롱런할래?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Why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다시 재정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은 무조건 만드셔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예술을 하면서 이걸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 예술가는 너무 많고요. 예술로 돈을 벌기에는 정말 바늘구멍에 실 들어가듯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음악으로 롱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한 가지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같이 음악을 하는 게 가장 롱런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문화예술 교육사라든지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음악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잡으로 병행을 하시면서 이 사이드 잡을 쭉 올려서 가져가시면 더 좋은 음악을, 더 재밌는 음악을, 더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 여자친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요. 너 정말 500만 원 벌어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좀 확신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아마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사연자분을 지켜보게 됐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느낀 불안을 여자친구분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더 이상 내가 견뎌내기에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나에게 확신을 줘. 내가 너를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걸 증명해줘 라는 이야기를 조금 말로써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하면서 적어도 너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볼게 라는 말을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분은 그 말을 더 원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월 500 딱 벌어다 주는 것보다 이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음악을 응원할 수 있는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예술가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연 꼭 남겨주시고요. 아래 메일로 꼭 참고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